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파리 생제르맹의 미래는 밝습니다.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PSG는 좋은 날만 가득하다고 하면서 젊은 스쿼드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PSG는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스타 군단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에선 성적을 냈지만 UCL에선 부침을 겪었고 스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팀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최근 기조를 바꿨는데요.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 수급에 집중했습니다. 유스 자원들이 이탈해 최고의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유스 지키기도 집중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라모스, 네이마르 등이 나가고 어린 선수들이 스쿼드를 채웠습니다. 이강인도 언급됐습니다. 2001년생으로 23살인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 재능을 드러냈는데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해 레알 마요르카로 갔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스페인 라리가 최고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활약을 펼치던 이강인을 눈여겨본 PSG가 영입했습니다. 이강인의 능력과 스타성을 높게 평가한 듯 보였습니다.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강인 외에도 브래들리 바르콜라, 누누 멘데스, 비티냐, 지안루이지 돈나룸마,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를 푼 메르카토가 나열했습니다. 바르콜라, 우가르테, 테나스, 하무스는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선수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받는 이강인이 개인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가치를 책정하는 트랜스퍼마크트가 8일 업데이트한 프랑스 리그앙 선수 시장 가치에서 이강인은 2,500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가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니스와 경기에서도 빛났는데요. 팀이 0대1로 끌려가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평점 7.2점을 받았으며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은 91%였으며 이번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PSG 선수다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는 이날 경기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총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스전을 포함해 총 42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0분당 3.6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리그앙 1위,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선 7위의 기록입니다. 이강인의 위에는 부카요 사카, 케빈 데 브라위너 등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앙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동료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 역사통 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2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앙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협회가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받은 임원들 중에는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장회룡, 하석주,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김병지 등을 비롯 축구 해설가 한준희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들어있는데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모두 28억 원.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자문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간 축구협회에서 가장 많은 자문료를 받은 비상근 임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활동했던 마이클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이었습니다. 2023년 축구협회와 2년간 연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때 함께 사퇴했고 1년 2개월간 약 3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러 이후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은 정혜성 위원장은 월 1,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고 2월 말부터 6월 사임할 때까지 7,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문체부는 두 전직 전력강화위원장이 받은 자문료가 축구협회 임원 보수 규정상 자문료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는데요. 규정에는 분과위원장 자문료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밀러는 당초 협회 지도자 강사로 계약했다가 협회 필요에 의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했기에 지도자 강사 보수에 준하는 자문료를 책정했으며 정혜성은 전력강화위원장 역할과 책임, 전임자들 자문료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 전현직 비상근 부회장들은 월 250만 800만 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이는 1998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부회장인데요. 그는 2021부터 2022년엔 월 600만 원씩, 지난해와 올해엔 월 800만 원씩 받아 올해 8월까지 2억 9,6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K리그 인천과 중국 충칭 감독 등을 지낸 장회룡 부회장은 2023년 부임한 이후 월 800만 원씩 받아 총 1억 2,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함께 부임한 국가대표 출신 하석주 부회장과 축구 해설가 한준희 부회장은 각각 월 600만 원씩 총 9,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병지 현 강원FC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3년 1월 강원에 부임하기 전까지 비상근 부회장으로서 월 6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축구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등도 과거 협회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국은 김병지 후임으로, 이영표는 정몽규 회장 부임 때부터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둘은 2023년에 월 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그해 4월 승부 조작 등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원 사퇴할 때 함께 물러나 각각 1,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천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맡으며 월 250만 원씩 총 6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